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수업은 시험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이고요. 월요일 중간고사 전 마지막이니까 4월 18일 수업이겠네요. 미리 녹화한 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녹화한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시험 이틀 전에 이 강의를 하면 이틀 동안 하루 이틀 공부해서 또 시험을 보고 이러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녹화를 해서 올려드려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시간이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미리 녹화를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 이 10번째 슬라이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이야기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내용이 빠지면 중간고사 낼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꼭 중간고사 전에 이걸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 억지로 중간고사 전에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열 번째 슬라이드 내용만 가지고서 중간고사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열 번째 내용이 빠지면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열 번째 내용들이 앞에 다른 내용들하고 섞여서 이제 같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 잘 이해하셔야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랑 잘 엮어서 제가 중간고사 때 그 문제 내는 것들을 중간고사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벡터끼리 곱하는 거 몇 가지 살펴봤고 그, 그 오늘은 이제 지금 매트릭스와 벡터 곱하는 것도 살펴봤고 이번 것은 이제 매트릭스와 매트릭스끼리 곱하는 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매트릭스끼리 곱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곱. 이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곱은 다름 아니라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을 여러 개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얘를 이제 A라고, 이 밑에부터 볼게요. 여기 A라고 하고 얘를 이제 B라고 하면 얘를 이제 A, B 이렇게 쓸 텐데 B가 그냥 여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 놈이 B다. 이건 매트릭스 벡터 곱이죠. 이건 할 줄 알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첫 번째 원수 나오는 거고 3.5가 나오는 거고 요거랑 곱해서 두 번째 원소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매트릭스 벡터 곱할 때 우리 항상 이제 이 반드시 그 매트릭스와 벡터가 곱해질 때 반드시 그래서 뭐가 맞아야 되죠? 요 매트릭스 앞에 매트릭스의 이 컬럼의 개수하고 뒤에 벡터의 이 로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래야 이너 프로덕트가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런 애들하고 요 뒤에 애들하고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그 이제 이너 프로덕트들로 연산이 되니까 항상 요 곱해지는 놈에 얘가 m by n이라고 했으면 b는 n 벡터여야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이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없다고 치면 이 매트릭스 벡터 곱할 수 있죠. 요 놈하고 요 놈이 이너 프로덕트 돼서 얘가 나오고 요 놈하고 똑같은 놈이 이너 프로덕트 돼서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곱은 그 두 개를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A가 이런 놈이고 B가 전체라고 하면 아까 어땠어요? 요 놈하고 이 A 매트릭스와 이거 이제 B라고 할 텐데 요 앞에를 B1, B2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컬럼. 그러면 A 곱하기 B1 아까 계산한 거 얘가 A 곱하기 B1이죠.
그리고 뒤에는 A랑 B2 두 번째 컬럼 B2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B를 컬럼별로 이렇게 쭉 써보면 B가 A가 예를 들어 n by n이고 B는 B의 이제 로의 개수가 A의 컬럼 개수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n 곱하기 P라고 하면 P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는 n by n이라고 하면 그러면 A, B는 다름이 아니라 A 곱하기 요 각각 컬럼들을 그냥 쭉 쌓아놓은 겁니다. A, B1, A, B2, A, B. 이러면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는 걸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우리 매트릭스 그래서 다시 매트릭스 둘이 곱해지려면 누가 같아야 된다고요? 요거하고가 사이즈가 같아야 결국에는 이 매트릭스 곱은 뭐였냐면 n 벡터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들을 계속 한 거죠. n 벡터가 A에는 두 개 있고 B에도 n 벡터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n 차원 벡터가. 그러면 각각의 조합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 다 한 거죠. 그렇죠? 이 놈은 뭐예요? 누구누구 이너 프로덕트 한 거예요? 3.5는 그리고 다시 보면 3.5는 누구랑 누구랑 이너 프로덕트 한 거죠? 이 놈하고 이 놈. 여기 1은 살펴보면 A를 이렇게 볼게요. A를 로별로 이렇게 써놓고 음, 자리가 좁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A를 A가 m by n이랬고 그러면 이게 A 뭐죠? m의 트리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쭉 A의 로드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B는 컬럼들을 이렇게 이름 붙여보면 B1, 여기는 뭐가 돼야 되죠? B가 m by P라고 하면 P번째 컬럼. 그러면 A, B의 원소들은 어떤 애가 돼요? 첫 번째 원소는 A의 첫 번째 로하고 B의 첫 번째 컬럼을 이너 프로덕트 하는 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A의 첫 번째 로하고 B의 두 번째 컬럼. 마지막은 A의 첫 번째 로하고 B의 P번째 컬럼하고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 여기는요. 두 번째는 A의 두 번째 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두 번째 로하고 B의 P번째. 여기는 A의 n번째 로하고 B의 첫 번째 컬럼. A의 n번째 로하고 B의 두 번째 컬럼. 여기는 A의 n번째 로하고 B의 P번째 컬럼하고 있는 거. 그러면 결국 뭐예요? A, B 곱의 I, J 원소는 A의 I번째 로하고 B의 J번째 컬럼을 이너 프로덕트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 A의 I번째 로하고 B의 J번째 컬럼을 이너 프로덕트 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특별한 경우,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곱의 특별한 경우, 스칼라와 벡터 프로덕트, 이것도 뭐 마찬가지. 스칼라와 벡터 프로덕트는 스칼라와 벡터 프로덕트,
벡터를 이렇게 써놓고 스칼라를 곱하면 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n by 1 그리고 얘는 1 by 1이니까 둘의 곱이 만들어지죠. 이 두 사이즈가 똑같으니까요. 사이에 낀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요 매트릭스 곱은 n by 1 매트릭스 곱하기 1 by n 1 by n이 아니죠.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벡터와 스칼라의 프로덕트. 요 둘이 같아야 이게 정리가 그 매트릭스 곱이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가 같아야 되고 그 결과는 어떤 애가 나와요? 연놈하고 연놈 곱해서 n by 1 매트릭스. 그리고 또 이너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A하고 B가 둘 다 n차원 벡터라고 하면 n차원 벡터 B, A 트랜스포즈는 1 곱하기 n입니다.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n이고 얘는 n 곱하기 1. 그러면 둘이 사이즈가 같으니까 곱이 정의되고 결과물은 그 사이에 낀 거 뺀 1 곱하기 1 스칼라가 출력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매트릭스와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이거는 뭐 뻔한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는 아우터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말고 우리 얘기 잠깐 제가 했을 것 같은데 이너 프로덕트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벡터 같은 사이즈의 두 벡터를 앞에 놈에다가 t를 이렇게 씌워서 그러니까 A는 이렇게 길쭉한 놈, B도 이렇게 길쭉한 놈이잖아요. 근데 이게 둘이 곱은 정의가 안 되죠. A, B 이렇게 쓸 수 없는 게 A는 n by 1, B는 1, n by 1. 이거는 정의가 안 되죠. 얘랑 얘랑 같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트랜스포즈를 해서 트랜스포즈를 하면 매트릭스 곱으로 정의가 되죠. 이렇게 1 by n, n by. 그런데 아우터 프로덕트는 뭐냐면 두 벡터 여기 보면 이너 프로덕트 정의할 때는 두 벡터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데 아우터 프로덕트 다른 두 사이즈 두 개의 크기가 같지 않은 벡터들을 가지고 프로덕트를 정의하는데 마찬가지로 A, B 요거는 정의가 안 되죠. m by 1 곱하기 n by 1이라는 건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너 프로덕트처럼 앞에 놈에다 트랜스포즈를 씌우지 말고 반대쪽에다가 뒤에 놈에다가 트랜스포즈를 붙여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A는 m by 1, B는 B 트랜스포즈는 1 by n. 이렇게 되면 매트릭스는 곱 정의할 수 있죠. 어떻게 생기느냐요? A 곱하기 B 트랜스포즈. 이렇게 정의하는 애를 이제 그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 결과는 어떤 사이즈로 나오죠? 이너 프로덕트처럼 스칼라가 아니고 같은 애들 빼고 남은 애들 m, i, n의 매트릭스가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A, B 트랜스포즈 아우터 프로덕트 A를 m개 벡터라고 했으니까 A1, A2, AM까지가 있고 B도 A1부터 B1부터 B2, BN까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A, B 트랜스포즈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인데 이거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 어떻게 계산하면 편하다고요?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하나짜리 벡터를 와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이렇게 쭉 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시 얘가 이제 A 트랜스포즈니까 A 트랜스포즈라고 쓰면 얘는 결국 뭐냐면 A 트랜스포즈 B1, A 트랜스포즈 B2, A 트랜스포즈 B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제가 트랜스포즈가 아니고 그냥 A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생긴 거죠? 벡터 곱하기 스칼라죠? A 벡터는 A1, A2 쭉 해서 AM까지가 있고 곱하기 B1 스칼라 하면 뭐예요? 그냥 B1 다 곱한 거죠. 그래서 A1, B1, A1, A2, B1, AM, B1, A1, B2, A2 쭉 가서 A1, BN, 2BN, AM, BN 순서로. 그러면 여기에서 재밌는 게 하나 관찰되는 게 있는데 이 아우터 프로덕트 매트릭스 A, B 트랜스포즈의 컬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컬럼들은 이거는 뭐죠? M by N 매트릭스 그러니까 N 개의 M 벡터들이 쭉 쌓여 있는 형태인데 얘네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까 이 컬럼들이? 이 컬럼들 한번 살펴보세요. 컬럼들 살펴보면 이건 절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딱 봐도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컬럼들.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거보다 한 술 더 떠서 다 어떤 벡터의 멀티플들이죠. 아예 곱해질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모든 컬럼들은 A의 멀티플들입니다. A에다 어떤 숫자를 곱한 거. A 벡터에다 얘는 뭐죠? A 벡터에다 B1을 곱한 거, A 벡터에다 B2를 곱한 거. 그러니까 이 아우터 프로덕트 매트릭스는 컬럼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는 A 벡터 방향으로. 그렇죠? 그런 특별한 성질을 갖는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곱의 어떤 특별한 성질, 뭐 특별한 성질, 곱하는 순서를 이건 뭐죠? 곱한 순서를 첫 번째 이야기는 곱한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니고 뭘 먼저 연산하든 순서는 똑같이 놓고 앞에 걸 먼저 A, B를 연산하고 C를 곱하든 A에다가 B, C 곱한 것을 곱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결합 법칙이라고 했나요? 그게 이제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하고 이거 매트릭스와 벡터 곱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요거는 근데 매트릭스 벡터 곱에서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트릭스, 네, 거기에서는. 왜냐하면 매트릭스 벡터 곱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세 개 연속으로 뭔가 곱해지는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성질 A, B 곱한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순서를 뒤집어서 곱한 거랑 트랜스포즈 한 거,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즈 한 것끼리 곱하는데 순서를 뒤집어서 이렇게. A, B, C의 트랜스포즈는 트랜스포즈들끼리 곱하는데 순서 다 뒤집어서 곱하는 거예요. 몇 개가 되든지 간에. 그럼 이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A가 M by N이고, 아니죠? A, 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걸 쓸 텐데 A가 M by N이고 B가 어때야 되죠? N 곱하기 어떤 숫자. 그러면 이 결과물은 M 곱하기 P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순서대로 곱하면 이 사이즈 어떻게 돼요? B 트랜스포즈는 P 곱하기 N이고 A 트랜스포즈는 N 곱하기 M이니까 곱 정의는 되죠. 일단 사이가 같아서
그리고 결과물은 P 곱하기 M. 아, 그래. 이 지금 얘가 A 곱하기 B고, 요 밑에 M by P는 A, B고. 근데 여기 A, B의 트랜스포즈니까 A, B의 트랜스포즈는 P by M이지. 여기서 따로따로 여기서 계산을 해봤더니 거기도 P by M. 일단 사이즈는 맞네. 확인해 볼 수 있겠어. 그런데 사이즈만 맞는데 어떻게 그럼 안에 내용까지 원소들까지 어떻게 똑같을까? 굉장히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A, B를 이야기할 건데 A1 A는 이렇게 로를 이렇게 쪼개서 놓고 A의 M 번째 로가 이렇게 쪼개져 있고 B를 컬럼별로 이렇게 놔보면 BP 이렇게 놔보면 A, B의 IJ 원소는 뭐죠? AI 트랜스포즈 BJ였죠. 그리고 A, B의 트랜스포즈의 IJ 원소는 이 아니고 A, B의 트랜스포즈의 JI 원소랑 같죠. 결국 AB 트랜스포즈의 JI 원소는 AB의 IJ 원소 같아요. 이렇게 로와 컬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 놈이 요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 트랜스포즈 어떻게 생겼죠? B 트랜스포즈는 얘를 가져와 보면 B 트랜스포즈는 B1 트랜스포즈 이렇게 컬럼들이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있는 모양이 되겠죠. 이 P의 트랜스포즈.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는 이놈을 옆으로 눕히면 되니까 A1이 이렇게 붙어 있고 B1 M까지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B 트랜스포즈하고 A 트랜스포즈에 여기 아까 살펴봤던 JI 원소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뭐죠? B의 J 트랜스포즈 곱하기 AI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때요? 그러면 요놈의 요놈의 JI 원소랑 요놈의 JI 원소가 어떻죠? 둘이 똑같죠? 두 벡터 이너 프로덕트 순서 바꿔도 똑같으니까. 모든 IJ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몇 개가 곱해지든지 상관없이 트랜스포즈는 D 트랜스포즈, C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해서 트랜스포즈한 것들끼리 곱한 것과 같다. 이게 대단히 유용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매트릭스의 아이덴티티를 오른쪽에 곱하거나 왼쪽에 곱하거나 상관없이 똑같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 되겠고 AB와 BA를 뒤집은 게 똑같나? 이거는 인 제너럴 안 되고 아예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AB는 예를 들어서 AB가 M by N 곱하기 N by P라고 했을 때 A, B는 곱이 정의가 되죠. 사이즈가 사이에 낀 게 똑같으니까. 근데 BA는 N by P 곱하기 M by N이니까 사이에 낀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곱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점잖은 말로 쓸 필요도 없이 이 한쪽은 이게 한쪽이 곱이 정의가 된다고 해서 A, B가 곱이 정의가 된다고 해서 BA가 곱이 정의가 되나?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뒤집는 거는 안 된다.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 곱을 원소별로 이렇게 쭉 쪼갤 게 아니라 블럭으로 만들어진 매트릭스 우리 기억나죠? 각각이 어떤 서로 다른 크기의 매트릭스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러니까 블럭 매트릭스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이것들이 스칼라인 것처럼 이렇게 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 곱해서 A2하고 BG 더하고 이거 뭐 A, B 꼭 A, B 벡터랑 EG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한 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A, B랑 FH랑 이너 프로덕트 한 거 꼭 A, B가 어떤 한 줄짜리 로우고 FH가 한 줄짜리 컬럼이고 그 둘을 이너 프로덕트 한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스칼라들이 아니라 블럭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들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 A 이런 매트릭스들이 그 곱이 정의가 되게만 사이즈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다고 하면 꼭 스칼라에서 매트릭스 곱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A, B를 곱을 이야기할 건데 A를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A를 이렇게 로들을 이름을 붙이고 B를 컬럼들로 이름을 붙일 텐데 이렇게 붙이면 A, B의 IJ 원소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각각 원소 그 A, B 곱의 각각의 원소들을 살펴볼 때는 이렇게 해놓고 표현하면 뭔가 그, 음. 아 그래.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이 블록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한 것도 보면 A를 이런 블럭들로 쪼갠 거잖아요. 그 블럭들이 결국엔 벡터지만 이렇게 블럭들로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이거는 뭐 같냐면 n 곱하기 지금 이 블럭이 하나의 스칼라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분홍색 블럭이 하나의 스칼라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m by 1 벡터랑 m by 1 블럭 벡터랑 여기는 여기는 1 by p 벡터죠. 이 분홍색 블럭이 p개가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m by 1 벡터랑 n by p 벡터를 아우터 프로덕트 한 거랑 그러니까 그 둘의 매트릭스 그냥 스칼라 곱해놓은 거랑 똑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블럭은 이름이 A1 트랜스포즈고 두 번째 블럭은 이름이 B1. 첫 번째 블럭은 그다음에 어, 어, 그러니까 얘를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어,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A는 A1 트랜스포즈, A2 트랜스포즈, AN 트랜스포즈. 그리고 얘네가 그냥 스칼라인 것처럼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B는 B1, B2, BP. B1, B2, BP는 뭐예요? 전부 다 벡터죠. 벡터지만 스칼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블럭을 그냥 한 스칼라인. 지금 얘도 A1 트랜스포즈도 사실은 로우지만 그냥 스칼라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죠. 그러면 이런 M 차원 벡터와 B 차원 벡터의 이런 아우터 프로덕트처럼 생긴 형태. 곱, 곱인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지금 아까 얘기하려던 건 뭐냐면 A, B 곱을 아까처럼 A를 로로 끊지 말고 컬럼으로 이렇게 넣어보려고 해요. A를 A1, A2,
A의 컬럼들을 이렇게 부르고 A의 이게 뭐죠? A가 n by n이었으니까 n 개의 컬럼이 있고 이번엔 B를 이렇게 로들로 이렇게 쪼갤 거예요. B에 n. 그렇죠? 위랑 다르게 쪼갰죠, A를. 위에는 A를 이렇게 블럭 로들로 쪼갰고 B를 블럭 컬럼들로 쪼갰고 여기는 반대로 A를 블럭 컬럼들로 쪼갰고 B를 블럭 로들로 쪼갰습니다. A, B 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N개가 쭉 옆으로 놓여 있고 B도 N개가 위아래로 쭉 놓여 있으니까 이게 꼭 보면 두 개의 N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처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뭐가 쭉 N개가 옆으로 놓여 있는 거라 A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고 B는 이렇게 뭐가 생긴 거죠. 그럼 A, B는 꼭 A 트랜스포즈 B 하는 것처럼 누워있는 애랑 서 있는 애랑 그냥 쭉 하나씩 곱해서 더한 것처럼 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 둘을. 그러면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하고 그걸 다 n쌍에 대해서 다 이너 프로덕트 하듯이 더하는 거예요. 그럼 A1하고 B1 트랜스포즈 더하기 A2 B2 트랜스포즈 그래서 AN BN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의 첫 번째 블록하고 B의 첫 번째 블록하고 A의 두 번째 블록하고 B의 두 번째 블록하고 다 똑같은 짝 맞는 블록끼리 A의 첫 번째 블록하고 A의 n 번째 블록하고 B의 n 번째 블록 다 더한 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거죠. 이 각각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제 각각이 어떤 매트릭스죠. A1하고 B1 트랜스포즈를 아우터 프로덕트 해놓은 A1과 B1을 아우터 프로덕트 해놓은 어떤 매트릭스들이 n개가 더해진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 B의 두 매트릭스의 곱을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한 적 있잖아요. 이너 프로덕트들의 배치 이너 프로덕트라고 생각한 적이 있고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석한 적이 있고 그것처럼 매트릭스 곱도 지금 살펴본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 설명이죠. 블럭 매트릭스들의 곱을 그냥 스칼라들, 이 각각의 곱만 정의가 된다면, 작은 사이즈의 각각의 곱만 정의가 된다면 그냥 스칼라 곱한 거랑 똑같이 처리를 해도 된다. 컬럼 인터프리테이션 우리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거죠. 이거는 B가 이렇게 컬럼별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A 곱하기 B는 결국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각각 하나씩 곱한 걸 다 그냥 쭉 써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멀티플 세트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이게 얘가 지금 A가 어떤 매트릭스라고 하면 A가 어떤 매트릭스라고 하고 XI도 어떤 벡터, BI도 어떤 벡터. 이런 형태의 그 선형 연립방 정식 E인데 그게 K개가 있다는 거예요. 선형 연립방 정식이 K개 있는 상황. AX1 지금 여기 X1은 그러니까 X 벡터의 첫 번째 원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X1이라는 어떤 여기엔 무슨 벡터죠? N차원 벡터. 그러니까 X1도 N차원 벡터고 X2도 N차원 벡터고 XK까지가 다 N차원 벡터. N차원 벡터고 B1부터 B2, BK까지가 전부 다 M차원 벡터들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립방 정식이 그렇게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A의 X 이렇게 해서 A, XK는 BK 이런 K개의 연립방 정식들이 다 있는 건데 여기 나타나는 연립방 정식을 기술하는 그 매트릭스는 그 개수 매트릭스들은 다 동일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X를 이렇게 그 언노운 벡터들을 쭉 옆으로 쌓아놓은 매트릭스라고 하고 B 그 개수 벡터들을 다 쭉 쌓아서 어떤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으면 A 곱하기 X는 뭐죠? AX1, AX2, AX2 이건 거고 이건 다시 얘기하면 AX1이 B1하고 같아야 되고 AX2, B2하고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K 여러 개의 그 선형 방정식, 선형 연립 방정식은 이 개수 행렬을 공유한다고 하면 이렇게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언노운은 이제 뭐죠? 언노운은 요거 하나의 언노운은 몇 개예요? n 개의 언노운이 있는. 그러니까 언노운이 n 차원 벡터인데 이 문제는 그런 n 차원 언노운이 k개 있으니까 n 곱하기 k개의 언노운을 가진 선형 방정식이었죠. 여기에서도 x가 n 곱하기 k 만큼의 언노운이 있으니까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너 프로덕트 인터프리테이션 이게 지금 요거 우리 살펴봤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여기 첫 번째 우리 해석 A를 블록 로로 쪼개고 B를 블록 컬럼으로 쪼개서 보면 A, B 곱의 IJ 번째 원소는 이게 이 얘기죠. A, B의 2, N 원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프로덕트는 A의 로들과 B의 컬럼들 간의 모든 이너 프로덕트가 다 나타나죠. A의 로가 M개가 있고 A의 로가 M개가 있고 이렇게요. M개가 있고 이렇게 B의 컬럼이 A의 로가 M개가 있고 B의 컬럼이 N개가 있죠. 모든 조합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가 다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든 조합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를 예쁘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매트릭스 안에다 다 배치시켜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A, B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같은 A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런 A 가지고 A 매트릭스 하나 가지고 이런 애를 A 트랜스포즈 A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A는 아무 사이즈여도 상관이 없고 왜요? A가 m by n 행렬이라고 하면 m by n 행렬이라고 하면 A 트랜스포즈는 n 곱하기 m 행렬이고 A 트랜스포즈 A 곱은 정의가 되나요? A가 m by n A 트랜스포즈가 n by m이니까 사이에 낀 게 둘이 같아서 곱이 정의가 되고 결과는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가 나타납니다. A 트랜스포즈 순서 바꾸면 얘는요 m by n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n by m 이렇게 돼서 결과는 둘이 똑같으니까 결과는 m by m 매트릭스. 둘은 분명히 다르죠. 사이즈부터가 다르고 그리고 이 특성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매트릭스를 A의 그램 매트릭스라고 해요.
A의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특성이 이 그램 매트릭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우선 요거의 트랜스포즈 한번 해볼까요? 어떤 매트릭스든지 간에 그놈의 그램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 해보면 뒤에 놈을 트랜스포즈하고 그다음에 앞에 놈을 A 트랜스포즈에 트랜스포즈하고 순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뭐예요? A 트랜스포즈. 응? 그러니까 그램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 하면 그놈이네. 트랜스포즈 했는데 똑같은 놈이면 어떤 특성을 가지는 매트릭스일까요? 트랜스포즈 했는데 똑같아. 그러면 대칭 행렬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대각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똑같은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2, 3, 5 이러면 대각선 기준으로 이쪽에 다 똑같은 애들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 꼭 알아두세요. 어떤 행렬이 대칭이라는 것은 이 대각을 기준으로 이제 거울로 이렇게 좌우 대칭하는 것처럼 대각선을 기준으로 원소들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런 매트릭스를 대칭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대칭 영어로 뭐죠? 시메트릭 매트릭스. 오케이. 그램 매트릭스는 어쨌든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네요. 그러면 이 그램 매트릭스의 원소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그 매트릭스의 컬럼들로 이렇게 쭉 해석을 한번 해보면 A의 n by n이니까 n 이런 벡터들로 쭉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는 어떻게 생겼냐면 A 트랜스포즈가 A n 그리고 A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죠? A1 트랜스포즈 A1, A2 트랜스포즈 A2, AN 트랜스포즈 AN 이렇게 있고 대각선에 있고 여기는 A1 트랜스포즈 A2, A1 트랜스포즈 AN, A2 트랜스포즈 AN 그리고 여기는요 A2 트랜스포즈 A1, AN 트랜스포즈 A1, AN 트랜스포즈 A2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대칭인가요? 대칭이죠. 다이아고널 기준으로 요놈하고 똑같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똑같고 대칭인 거 당연히 요 원소별로 찍어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 아까 여기서 A, B의 모든 원소들은 뭐냐면 A의 로들과 B의 컬럼들과의 이너 프로덕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애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신에 같은 애를 가지고 같은 애 트랜스포즈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는 결국 보면 이제 A1이 뭐였어요? A의 컬럼들이었죠. A의 모든 컬럼들 간의 이너 프로덕트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칭이니까 여기까지만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로어 트라이앵글러 파트는 위랑 중복되니까 살펴볼 필요도 없죠. 다이아고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전부 다. 모든 컬럼들의 이건 뭐죠? 자기 스스로 이너 프로덕트 한 거는 뭐예요? 첫 번째 컬럼의 노음의 제곱값이 되죠. 얘는 두 번째 컬럼의 노음의 제곱값. 그러니까 다이아고널에는 컬럼들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오프 다이아고널이라는 것은 다이아고널 외의 것들. 오프가 뭔가 벗어난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이아고널 외의 자리들은 뭐가 있냐면 서로 간에 그 같지 않은 벡터들 A의 서로 같지 않은 컬럼들 간의 이너 프로덕트 값들이 오프 다이아고널에는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재밌는 컬럼들이 오소노멀하다는 이야기 한 적 있죠. 컬럼들이 오소노멀하다. Q1부터 QK까지가 오소노멀하다는 것은 오소노멀은 뭐였어요? 오소고날 더하기 노멀. 요거는 크기가 1이라는 거고 오소고날은 서로 다른 것들끼리 곱하면 이너 프로덕트 하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QI랑 QJ랑 이너 프로덕트 하면 0. I랑 J가 다를 때. 그리고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는 얘기는 QI랑 QJ랑 이너 프로덕트 하면 I랑 J가 같을 때는 1인.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이너 프로덕트 하면 1이 되고 다른 것끼리 다른 벡터들끼리 이너 프로덕트 하면 항상 0이 되는 그런 벡터들의 조합. 이 K개의 벡터들이 다 어떤 조합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고 하면 서로 오소노멀하다고 했죠. 그러면 A의 컬럼들이 다 오소노멀하다면 그램 매트릭스는 뭐가 되나요? 다이아고널에는 크기니까 다 1이 들어가야 되고 오프 다이아고널에는 서로 다른 애들의 이너 프로덕트니까 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A의 매트릭스가 컬럼들이 오소노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 A 매트릭스의 그램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한다. 오소노멀하지 않고 B의 컬럼들이 오소노멀하지는 않고 오소고날하다고 합니다. 노멀라이즈는 빼고 그렇다고 하면 B의 그램 매트릭스는 어때야 될까요? 방금 위에 살펴본 것은 A가 매트릭스가 있는데 컬럼들이 다 오소노멀하다. 오소고날하고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놈의 그램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근데 이번에 있는 또 다른 매트릭스 B는 오소노멀하진 않고 근데 오소고날하다 서로. 그러니까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다 수직은 되어 있는. 그렇다고 하면 B 트랜스포즈 B, 그 B의 그램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는 아니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겠죠. 오프 다이아고널은 오소고날 하기 때문에 오프 다이아고널은 다 0이어야 되고 다이아고널은 크기가 1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크기의 제곱들이 다이아고널에 배치되어야 하니까 어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플렉시티 넘어가고요. 이거는 그램 매트릭스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지고 있어서 이 우리 그 A 매트릭스가 이렇게 A1부터 AN까지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그 A 매트릭스 A 벡터들 가지고 그 그람 슈미트 돌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람 슈미트를 돌리면 뭐가 나오죠? Q1부터 QN까지가 나오죠. 근데 Q1부터 QN까지는 오소 노멀하죠. 다 노멀라이즈 시키니까. 그러면 얘들 가지고 그람 슈미트에서 나온 Q들 가지고 그 Q들을 쭉 쌓아서 매트릭스를 만들면 이 Q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Q는 오소노멀한 컬럼들로 이루어진 오소고널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Q의 그램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람 슈미트 돌려서 나온 Q들은 이 특성을 만족하겠죠. 다음 뭐 얘기가 많은데 이 컴포지션 오브 리니어 이건 이제 매트릭스 곱의 뭐 어떤 예제 몇 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A가 n by p 매트릭스, B가 p by n 매트릭스고 어떤 함수 P차원 벡터를 M차원으로 보내는 함수 F와 N차원 벡터를 P차원으로 보내는 G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 사이즈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G는 그럼 B는
B는 어떻게 되죠? n 차원 G 그 함수 G를 기술하는 게 이제 B니까 n 차원 벡터를 집어넣어서 p 차원 벡터로 출력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B는 이런 사이즈가 될 것이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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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펑션 함수 F를 기술하는 거고 P 차원 벡터를 받아서 M 차원 벡터를 얘가 P 차 컬럼이 P개 로가 M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G를 먼저 지금 U가 들어가서 U가 들어가서 어떤 G를 통과해서 G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F를 통과하는 이런 컴포지션 함수를 생각을 하면 이거 어떻게 쓰죠? G를 먼저 하고 F를 해서 X 이렇게 쓰죠. X가 아니고 D. F, G. 그러니까 G를 먼저 통과하고 가운데 동그라미 하면 얘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얘를 통과한 함수. 이제 컴포지션 함수, 복합 함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X를 G에다 먼저 집어넣고 그걸 G를 통과시켜서 나온 결과를 F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G는 BX로 표현을 했고 F는 A 매트릭스를 곱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컴포지션 함수는 그냥 A, B를 곱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형 함수면 이제 이렇게 곱할 수 있는 것이죠.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 곱으로 그냥 붙여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펑션들은 어땠어요? 우리 저번 시간인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기를 어떤 리니어 펑션은 매트릭스 곱하기 그냥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러면 매트릭스 그 리니어 펑션들 두 개를 연달아서 그 통과시키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B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고 여기가 A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다 하면 그리고 그 결과를 Y라고 X가 들어가서 B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A를 통과하고 Y가 나오는 거면 이건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호를 왼쪽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신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니까 이렇게 짜증나는 거예요. B,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곱하면 A, B가 돼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써도 당연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X가 들어가서 B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A가 이 순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너무 보기 좋게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보기 좋지만 우리 웬만한 나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니까 그게 또 짜증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맞추지를 못했을까? 좀 그렇죠. 뭐 하여튼 이 선형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한 예제 지금 디퍼런스 매트릭스 우리 살펴본 적 있죠. n차원 이 사이즈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건 뭐냐면 n차원 벡터를 받아들여서 인접한 차이들을 출력해 주는 이렇게. x는 x1부터 xn까지인데 지금 차이들을 다 출력을 해주는 이 매트릭스 dn 그럼 dn 어떻게 생겼었어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게 쭉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런 행렬이었죠. 여기가 n개 위아래로 n-1개 이렇게 있는 행렬. 그럼 요거를 또 dn-1 얘는 n-1 벡터를 받아들여서 n-2 벡터를 출력하는데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인접한 차이들을 출력을 해주는 똑같이 생겼겠죠? 얘에서 요만큼만 잘라내면
dn-1이 되겠죠. 그럼 그 둘을 곱하면 어떤 시그널을 놓고 d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dn-1을 또 통과시켜. 그럼 이 출력은 무엇일까요? dnx는 뭐죠? 이 차이들을 또 자리가 좁아서 x가 x1, x2, xn까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dnx는 뭐죠? x2 마이너스 x1, x3 마이너스 x2, xn 빼기 xn. 그러면 dn-1 곱하기 dnx는 이 놈을 또 인접한 차이들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x3 빼기 x2 빼기 x2 빼기 x1. 뭐 이렇게 되겠죠. xn 이건 뭐 어떻게 생겼어요? x1 빼기 2x2 더하기 이렇게 되네요. 어, 그러면 이거 요 둘 곱한 거 이거를 뭐 어떤 세모 매트릭스라고. 그럼 이 세모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둘을 곱해봐도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애를 두 번 곱해봐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바로 쓸 수 있죠. 어떻게 생겼나요? 1, 마이너스 2, 1,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이런 애들이 쫙 배치되어 있는, 다이아고널을 따라서 쭉 배치되어 있는 어떤 애가 되겠죠. 이 사이즈는 이쪽은 n개를 다 받아들이고 얘는 n-2개. 그럼 이 매트릭스, 이 세모 매트릭스는 그럼 뭘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D 매트릭스는 뭐냐면 인접한 애들의 차이. 다시 얘기하면 기울기 같은 거고 얘는 그 기울기의 기울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 차이가 이건 뭐 비슷한 예를 이야기하자면 얘는 미분치를 계산하는 뭐 그런 거고 얘는 2차 미분치를 계산하는 뭔가가 되겠죠. 미분을 한 번 더 한 거니까. 지금 이 유한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디스크리트한 것들을 가지고서 미분과 2차 미분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제 연속 공간에서 보면 이제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예제들 하나 또 살펴봤고요. 또 다른 예제 매트릭스 파워. 매트릭스 파워는 뭐 다름이 아니라 매트릭스 두 번 곱하면 이 제곱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K번 곱한 거랑 L번 곱한 걸 두 번 곱했으니까 K 더하기 L번 곱한 거나 맞죠. 이건 이 지수 법칙이라 하나요? 이거는 그 스칼라일 때랑 유사하게 정의가 되고 어떤 스칼라의 영승은 뭐였어요? 그냥 1이었죠. 마찬가지로 매트릭스의 영제곱은 아이덴티티로 정의를 합니다. 네거티브 파워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는 이제 다음에 나오고요. 프랙셔널 파워 분수 A의 2분의 2 A의 2분의 1은 뭐죠? 뭔지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이건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A의 2분의 1하고 A의 2분의 2를 곱하면 A가 되는 어떤 애잖아요. 이것도 매트릭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루트 A 이렇게 쓰진 않고 그렇지만 얘를 정의하기는 이 둘을 곱해서 A가 나오면 뭐얘 부르길 얘를 이제 매트릭스의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데 매트릭스 스퀘어 루트 이게 프랙셔널 파워들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가 아니고 우리 다른 시간에 대학원 가서. 또 여기 이제 우리 매트릭스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노드, 버텍스와 엣지들, 링크들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이런 거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얘는 한 적이 없죠.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 이 빨간 동그라미들 간에 빨간 동그라미들이 각각 이제 로봇 하나씩이라고 하면 그 로봇들과 로봇들 간의 연결 관계를 표현을 하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버텍스 노드 J에서 노드 I로 연결이 파란 화살표가 가 있으면 그러면 A, I, J에다 1을 집어넣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0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 화살표를 보고 어디다 넣어야 되죠? A에 3에서 2로가 있는 거니까 얘는 1이 되겠구나 하고 써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A에다 써놓으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이게 이제 A의 2, 3인 거죠. 요 링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요 엣지는 A의 5에서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의 3, 5는 1이어야 된다. 파란색이 있으면 1을 쓰는 거예요. A의 이런 놈이죠.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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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트릭스, 어지에선시 매트릭스를 표시를 하면 이걸 가지고 바로 이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프를 가지고 얘를 표시할 수도 있고. 우리 이런 비슷한 거 한 적 있죠. 비슷한 거 한 적이 있는데 약간 달랐어요. 이제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까먹었으면 같아 보일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거였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를 직접 표시해 주는 거고 이 adjacency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건 어디서 살펴봤을까요? 저런 그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긴 인시던스 매트릭스라고 불렀습니다. adjacency 매트릭스가 아니고 인시던스 매트릭스라고 불렀고 이 표현하는 이 뭐 같은 A라고 쓰긴 했는데 하여튼 이 사이즈부터가 다르죠. 얘는 인시던스 매트릭스는 엣지와 노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엣지 J가 노드 I로 가느냐? 그러니까 각각의 엣지에 다 이름이 붙어 있고 번호가 붙어 있고 그 엣지들과 노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매트릭스였고 오늘 이야기는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여기였죠. 어제센스 매트릭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1이 들어있다, 1이 붙어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여기 지금 A의 1, 2가 1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읽기를 2에서 1로 가는 한 스텝만에 가는 지금 여기 이 화살표, 이제 파란 화살표를 따라서 한 스텝마다 이제 파란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봐요. 1에서 한 스텝 만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2로 갈 수 있고 1에서 한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데가 2 아니면 4. 그 외에 한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없죠. 지금 이 어제센시 매트릭스는 그거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스텝 만에 갈 수 있는 위치들. 3에서 한 스텝 만에 갈 수 있는 데 어디예요? 한 걸음 만에 갈 수 있는 데는 2로 갈 수 있거나 이 링크 따라서 3으로 다시 오거나 1에서는 한 스텝 만에 1로는 못 오죠. 한 스텝 만에 갈 수 있는 데는 2하고 4밖에 없고 두 스텝 만에는 1에서 1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길 따라갔다 여길 따라. 얘는 그러니까 이 adjacency 매트릭스 A는 여기 1이 들어있는 거는 각각 노드 간에 한 걸음에 이동할 수 있는 자리에는 1이 들어있고 그 외에는 0.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에어제시스 매트릭스 스퀘어니까 이쪽도 노드의 개수, 이쪽도 노드의 개수. 스퀘어니까 그놈의 스퀘어는 어떻게 될까요? A에 2제곱하면 이런 매트릭스 나오거든요. 2제곱 곱해보면, 직접 해보면 여기는 이제 1도 나타나고 2도 나타나고 0도 나타나고 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1에서 2로 A의 제곱이니까 1에서 1로 두 스텝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길의 개수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1에서 1로 두 스텝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개수, 길이 한 개 있다. 가볼까요? 1에서 1로 두 스텝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1에서 1로 2 갔다가 오면 되죠. 1로 한번 갔다 한 스텝 갔다가 두 스텝으로 돌아오는. 그 외에 두 스텝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나? 1에서 1로 두 스텝 만에 갈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에서 4로 가는 두 스텝 만에 1에서 4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아니죠. 1에서 4에서 1로 가는 4에서 1로 두 스텝 만에 가는 길의 가지수가 하나. 4에서 1로 두 스텝 만에 어떻게 가죠? 이렇게 한 스텝 갔다가 두 스텝 가면 되겠죠. 여기도 보면 3에서 1로도 두 스텝 만에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이 존재한다. 3에서 1로 두 스텝 만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3에서 1로 가는 두 스텝 만에 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한 가지 길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노드가 5개밖에 없고 링크가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눈대중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맞구나 할 수 있지. 이게 노드가 지하철역, 서울 지하철역만큼 노드가 있고 서울 지하철 길만큼의 링크들이 있다고 하면 그죠? 뭐 서울역에서 저기 어디 어린이대공원까지 몇 스텝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몇 개나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언제 중요하겠어요? 어느 역에서 어느 역으로 가는데 가장 짧은 역의 개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죠. 뭐 무슨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찾아주잖아요. 거기에 이게 그대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지하철 노선도를 이렇게 노드와 엣지들 간의 연결로 표시한 다음에 어드제센시 매트릭스 만들고 그 매트릭스의 파워들 쭉 살펴보면 몇 역만으로 몇 번 갈아타든지 간에 관계없이 몇 번, 몇 역 안에 그쪽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뭐예요? 얘는 5에서 2로 가는 두 스텝 만에 가는 길이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5에서 2로 두 스텝 만에 두 가지 찾아보실래요? 여기선 찾을 수 있죠. 근데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사람이 찾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 매트릭스의 파워는 간단한 계산이니까 컴퓨터한테 시키면 금방금방 찾아줄 수가 있겠죠. 5에서 2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하나 있고 또 있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길이 있네. 두 개가 있네요. 얘도 보면 4에서 3으로 가는 길도 두 스텝 만에 가는 길은 두 가지다. 4에서 3, 두 스텝 만에 할 수 있어요? 4에서 3으로 두 스텝 만에 가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두 스텝 만에 3으로 갔죠. 아니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두 스텝 만에 가고 나머지 길은 없구나. A의 세제곱 계산해보면 각각 노드들 간에 세 스텝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길의 가지수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죠. 굉장히 간단한 계산인데 사람이 찾기는 고생스러울 일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토픽, 벌써 마지막 토픽이네요. 이 특별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중요할 것 같은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처럼 되네요. 팩터가 뭐죠? 팩터는
여러분들 소인수 분해,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면 어떤 1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 되잖아요. 얘네들을 팩터라고 하죠. 10의 소인수 팩터들. 뭐라고 하죠? 이거 소인수, 이 뭐라고 하죠? 10의 인수들이라고 하나? 인수분해한다는 게 어떤 곱으로 쪼개는 거잖아요. 소인수 팩터들, 그냥 소인수라고 하나? 하여튼 그 팩터라는 게 요 어떤 덩어리를 곱으로 쪼개놓은 그 쪼개진 것들을 팩터라고 합니다. 코프라임 팩터라고 하는데 소인수 서로 이제 프라임인 그러니까 뭐죠? 소인수인 팩터들이라고 이제 부르죠. 팩토라이즈 하는 것은 10을 이렇게 팩토라이즈 했다고 하는 겁니다. 팩터들의 곱으로 쪼개는 일을 이제 팩토라이즈. 우리말로 하면 이제 분해. 그렇죠. 얘는 분해라고 하죠. 소인수 분해할 때 분해. 팩토라이제이션은 그것의 명사. QR로 분해한다라는 이야기로 보면 되겠고, 할 이야기는 어떤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어떤 매트릭스를 Q 곱하기 R로 분해하겠다라는 것인데, Q와 R은 그냥 이름 붙은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이름 붙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성질들을 갖는 Q와 R로 아니 다시 어떤 매트릭스를 특별한 성질을 갖는 Q와 R의 곱으로 나타내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QR 팩토라이즈 한다고 하고 요거는 뒤에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 뒤에 중간고사 이후에도 많이 나올 거라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람 슈미트 알고리즘 이제 익숙하죠. 이제는 숙제로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람 슈미트 그 프로시저를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해 놓으면 그람 슈미트에서 A 벡터 K개를 집어넣어서 Q 벡터 K개가 나오죠. 그냥 오소노멀한. 오소노멀하고 또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그거 아셔야 되는데 임의의 벡터 K개를 집어넣어서 그람 슈미트를 돌리면 오소노멀한 벡터 Q들이 K개가 똑같은 개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Q들의 특징은 중요한 특징이 오소노멀하다는 거. 또 하나는 A가 스팬하는 공간과 똑같은 공간을 Q들이 스팬한다. 아무 오소노멀 벡터나 출력하는 게 아니라 A가 스팬하는 공간과 동일한 공간을 스팬하는 오소노멀 벡터들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알고 보면 나중에 알고 나면 이 Q 매트릭스, A를 QR 벡터 한다고 했는데 그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를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 Q 매트릭스가 결국 Q들이 쭉 쌓여 있는 Q1부터 QK까지가 쌓여 있는 매트릭스를 Q라고 불러서 이렇게 QR로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이거 뭐 지금 2페이지 안에 이걸 다 설명하고 있는데 얘 보면 이게 이제 I번째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A 벡터 순서대로 쭉 돌리잖아요. 이제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고 숙제로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실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A1부터 AK까지 쭉 이 프로시저를 돌리는데 I번째 프로시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결국 뭐냐면 I번째 프로시저 뭐냐면 그 I번째 벡터를 Q1부터 QI까지의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이 모양 보면 그렇죠? QI, AI는
AI와 QI는 사이즈 똑같죠? 당연히 똑같아야죠. 같은 공간을 스팬한다고 했으니까. 사이즈가 다르면 그런 얘기를 할 수조차 없지. 이런 벡터들이 쭉 나오고 괄호한 애들은 괄호한 요놈들은 그거잖아요.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이 벡터 Q1부터 QI1-1, QI까지 Q1부터 I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AI를 표현하는 이게 그람 스미스 프로시저, I번째 프로시저에서 바로 이게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다시 또 리뷰하자면 얘는 뭐죠? AI의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뭔가요? AI의 Q1 방향 성분의 크기인 거죠. Q1까지 곱해진 요 놈은 AI의 Q1 방향 성분 벡터. AI를 QI까지의 모든 수직인 방향으로 다 쪼개놓은, 분해해놓은, 우리 피타고라스 뭐시기 하는 것처럼 분해해놓은 것의 다름이 아니다.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얘네들을, 요 스칼라들, 요거 이제 R1I, RI,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를 얘로, 얘를 얘로. 그러면 여기 확실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인 게 눈에 바로 보이죠? 그 전에도 바로 보였지만 이건 스칼라들이. 그러면 RIJ는 QI와 AJ의 이너 프로덕트 여기 있는 것처럼요. 로 볼 수 있겠고 RII는 Q tilde의 놈 이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첫 줄부터 한번 써볼게요. 첫 줄부터. 첫 번째 A1은 Q1 곱하기 Q1의 tilde의 놈이라고 볼 수 있었고 A2는 그죠? A2의 Q1 방향 성분 크기 Q1 더하기 Q2 tilde Q2. 세 번째는 A3의 Q1 방향 성분 더하기 A3의 Q2 방향 성분 더하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매트릭스 벡터 곱 형태로 한번 써보면 세 줄을 써보면 A1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Q1 곱하기 Q1 A2는 Q1, Q2를 이렇게 쭉 쌓아놓고 어떻게 될까요? Q1 트랜스포즈 A2, Q2 tilde. 그렇죠? A3는 Q1, Q2 쭉 순서대로 쌓아놓고 이렇게 됐죠. 얘를 두 번째를 그냥 Q1, Q2만 쌓지 말고 Q3까지 쌓고
Q1 트랜스포즈 A2 Q2 tilde 0. 여기서 똑같잖아요. 둘이 똑같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Q1, Q2, Q3 다 쌓아놓고 0, 0. 그럼 똑같죠. 그러면 A1은 요 놈이고 A1은 요 놈, A1은 요 놈이고 A2는 요 놈이고 A3는 요 놈이고. 그러면 이제 이 Q1, Q2, Q3 다 쌓아놓은 걸 내가 Q라고 부르겠어. A1은 Q 곱하기 뭐 아까 있던 애 A2는 Q 곱하기 뭐였죠? 이거죠? Q1, A2, Q2, Q3, A3는 요 세 개를 매트릭스 곱으로 쓰면 A1, A2, A3를 수직으로 다 세워놓으면 옆으로 세워놓으면 이거는 A고 Q 곱하기 이 세 컬럼들 오른쪽에 있는 세 컬럼들 그냥 쭉 쌓으면 되죠. Q1, Q2, Q3 그리고 0, 0, 0, Q1, Q2 얘를 제가 R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A는 QR 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 A는 네, 그램 스미트로 들어갔던 각각 컬럼들인 거고 Q는 그램 스미트를 돌렸을 때 나온 얻은 오소노멀한 벡터들이 쭉 쌓여 있는 것 이렇게요. R은 어퍼 트라이앵글러한 매트릭스가 왜요? 요 둘은 요 두 개수가 알려주는 거 뭐였죠? 요 두 개수가 알려주는 것은 A2가 Q의 컬럼들을 다시요. 이 두 개수는 뭘 해준 거냐면 A2를 Q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한 개수들이었죠. 다시 보면 요 두 개수들이었고 두 개수들은 A2를 Q1과 Q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해주기 위한 개수들. 여기 있는 아래줄에 있는 세 개의 개수들은 A3를 Q1, Q2, Q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해주기 위한 개수들. 여기 더 쓰면 되겠네요. 여기 0 곱하기 Q3가 더해진 거나 마찬가지고 0 곱하기 Q2 여기도 0 곱하기 Q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왜 0이 들어가냐면 하여튼 그 그램 스미트 프로시저가 그랬잖아요. A의 J를 Q1부터 QJ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해준 방법이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 세 개까지만 할 게 아니라 그 끝까지 다 해버리면 A는 QR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A는 A1과 모든 A 벡터들이 다 놓여 있는 거 Q도 마찬가지로 Q1부터 Q2 모든 QK까지가 다 녹아 세워져 있는 A, Q, R은 각각의 A들을 Q 그 해당하는 Q까지의 그러니까 AJ를 Q1부터 QJ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한 개수들이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그램-스미스 프로시저가 끝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 그램-스미스 안 끝나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 다이아고널에 R의 다이아고널에 0이 아닌 개수들이 꽉 차 있고, 또 R은 스퀘어 매트릭스고 거기다가 0이 아닌 개수들이 쫙 차 있는 어떤 매트릭스 R, 오퍼 트라이앵글러한 매트릭스 R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리니얼리 디펜던트에서 중간에 끝난다. A의 I에서 끝났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R이 이 I 번째까지만 되고 끝나고 이게 아니고, 이땐 그램-스미스 프로시저 어떻게 확장을 하냐면 얘를 빼. 저쪽 뒤로 맨 뒤로 보내. 그리고 그 다음 거 I 플러스 1 거를 다시 순서를 I 플러스 1 거를 I 번째로 넣고서 그램-스미스 프로시저 계속 하는 거예요. I 플러스 1 번째 게 또 이전 거에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고 하면 또 맨 뒤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리니얼 디펜던트한 거 맨 뒤로 다 그냥 보내버리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게 이제 나오게 되면 그 그램-스미스 프로시저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뒷부분에 여기 이제 R에 지금 0이라고 써서 좀 그런데 0이 아니라 어떤 0이 아닌 개수들이 이렇게 쭉 다이아고널에 붙어 있고, 만약에 한 개가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거 밀어놓은 한 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여기에는 0이 이제 딱 포함돼요. 그래서 그램-스미스 QR 팩터를 만들었을 때 R의 다이아고널에 0인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모든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QR 팩터를 해서 얻은 R이 다이아고널 어딘가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게 나오면 이제 맨 뒤로 보내버리면 맨 밑부분에 어딘가가 이제 0이 껴 있겠죠. 껴 있으면 이제 걔는 A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진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QR 팩터는 사실은 그래서 그램-스미스 프로시저를 그 I부터 K까지의 그 프로시저를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R은 어퍼 트라이앵글러하고, 그리고 다이아고널에는 0이 아닌 숫자들이 껴 있는데 특별히 0이 아닌 것보다 한 수 더 떠서 다 양수죠. 놈이니까, 어떤 벡터의 놈이니까 다들 양수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야기한 거에서 Q는 어떻다고요? 어떤 매트릭스 A가 컬럼들이 지금 일단 컬럼들 중에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게 있으면 그건 일단 빼놓고 생각합시다. A에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여기 얘기한 것처럼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Q도 K에 다 나오고 R도 다 어퍼 트라이앵글러는 매트릭스에 다이아고널엔 다 양수들이 껴있는 그런 매트릭스들이 얻어지게 돼요. 좀 확인했죠, 우리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Q의 컬럼들은 오소노멀하기 때문에 Q의 그램 매트릭스 만들어 보면 아이덴티티가 되고, R은 지금 뭐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 지금 굳이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데, A가 스팬하는 공간과 Q가 스팬하는 공간 같다. 그래서 어떤 A 매트릭스 곱하기 어떤 X라는 벡터를 임의의 어떤 벡터, A 매트릭스는 A의 컬럼들이 주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아무 벡터 X를 만들어서 이렇게 곱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건 뭐예요? A가 스팬하는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결과죠. 이거는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은 그 매트릭스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결과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A의 컬럼들이 스팬하는 공간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아무 x나 주더라도 이런 AX는 반드시 어떤 y를 가지고 Q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AX는 A의 컬럼들이 스팬하는 공간 위에 있는 점이고 그 점은 반드시 Q도 Q의 컬럼들도 스팬할 수 있어야 돼요. Q의 컬럼들이 스팬할 수 있는 공간, A의 컬럼들이 스팬할 수 있는 공간 똑같으니까 AX는 Q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Y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슈미츠 알고리즘 가지고 Q와 R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요.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사용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할 건 아니고 여기 적혀 있네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응용이 된다. 이 사실 매트릭스를 팩토라이즈 하는 방법이 어떤 매트릭스를 누구와 누구의 곱으로 이렇게 쪼개는 게 대단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QR 방법 말고 뭐 로어 트라이앵귤러와 어퍼 트라이앵귤러의 곱으로 뭐 로어 뭐 하여튼 온갖 팩토라이즈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과목에서 딱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QR 팩토라이즈.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된다.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팩토라이즈 하는 방법이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또 QR 팩터들을 통해서 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어,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뒤에 나올 거예요. 매트릭스 인버스를 계산하고 뭐 선형 방정식을 풀고 우리 선형 연립 방정식 전전 시간인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푸는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제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QR 팩터를 활용을 해서 푸는 것들 방법이에요. 그 뒤에 이야기할 겁니다. 어, 이거 좀 더 살펴볼까요? R의 컬럼들, QR 팩터에서 얘가 이제 R의 J번째 컬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R의 J번째 컬럼. 이 R의 J번째 컬럼은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요? R의 J번째 컬럼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였어요? A의 J가 여기 있다고 하면 A의 J를 이거 다시 띄워놓고 보시죠. 이게 지금 A는 QR에서 A의 J번째 컬럼만 뜯어놓으면 A의 J는 Q 곱하기 R의 J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R의 J는 뭐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써놓은 거예요. R의 J번째 컬럼은 뭐냐면 AJ 우리 그 A의 J번째 컬럼을 이 Q 그 오소노멀한 벡터 Q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하기 위한 개수들인 거죠. 여기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AJ를 이 RJ들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AJ 이렇게 생겼고 Q 이렇게 생겼고 RJ 이렇게 생겼죠. AJ는 이 RJ는 뭐냐면 결국 AJ를 Q들의 컬럼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 개수들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AJ를 Q1, Q2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하면 AJ를
Q1, Q2의 선형조합으로 표현하기 위한 개수들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결국에는 뭐냐면 요 길이가 R1J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요 놈의 길이는 결국에 R2J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RJ는 결국에는 R1J, R2J 쭉 있을 텐데, NJ 이렇게 있을 텐데, 요 놈의 크기, RJ의 크기는 뭐죠? 각각의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RJ의 크기는 결국 이 원래 AJ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둘이 AJ는 제가 작년 중간고사 냈던 문제랑 비슷한 건데, AJ는 이렇게 생긴 길쭉한 벡터고, RJ는 어때요? RJ는 여기 보시면 RJ랑 AJ랑 크기가 달라요. 디멘전이. A가 예를 들어서 A가 M by N이라고 하면 QR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A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하면 Q는 A랑 똑같은 사이즈고 R은 똑같은 사이즈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R이고 특히 R은 어퍼 트라이앵귤러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A의 J가 요 J번째 컬럼이고 R의 J는 이쪽에 J번째 컬럼. 둘의 사이즈가 달라요. AJ랑 RJ랑. 얘가 AJ고 얘는 RJ. 그렇지만 AJ의 길이는 RJ와 길이가 같다는 걸 이 RJ 원소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 이렇게 의미들을 가지고서 길이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 이거 그냥 여기에다가 놈 씌워보면 AJ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AJ의 길이의 제곱을 해보면 AJ의 트랜스포즈 AJ이죠. RJ의 길이 제곱하면 RJ의 트랜스포즈 RJ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AJ가 뭐랬어요? AJ가 Q 곱하기 RJ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보면 QRJ의 트랜스포즈의 QRJ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이 트랜스포즈 순서 뒤집어서 해보면 RJ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곱하기 Q 곱하기 RJ 이렇게 되죠. 그다음 제가 뭘 할까요? 여기서 얘하고 같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사이에 요거 보면 Q가 오소노멀한 벡터들을 컬럼으로 가지니까 Q 트랜스포즈 Q의 그램은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아이덴티티니까 결국 이 둘이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좀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서로 다른 공간의 벡터의 크기가 똑같은 그런 관계에 있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QR 벡터들까지 이야기를 했고, QR 벡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다음에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지금 그람 슈미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왜 그랬냐면 뒤에 계속 이야기할 거다. 그리고 뭔가를 계산해내는 알고리즘을 우리 수업에서 처음으로 공부한 게 이제 그람 슈미트였고, 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뒤에 QR 할 때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거 이제는 잘 이해하자고 빨리빨리 넘어올 수 있었던 게 그때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QR 팩터 중요하다고 강조할게요. 강조할 테니까 다음 뭐 인버스나 리니어 이퀘이션 진짜로 풀고 이럴 때 다시 와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적당할 것 같고요. 예, 오늘 그래서 이제 18일 월요일 수업은 이걸로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따로 온라인으로 모이진 않고요. 혹시 뭐 시험 준비하시다가 시험 준비하시다가 어, 어? 시험 준비하시다가 이제 뭐 궁금한 것이 있다 와서 물어야겠다 이런 분들은 뭐 시험 이제 오피스 아워도 있고 뭐 오피스 아워 시간 짧으니 혹시 뭐 더 필요하시면 뭐 월화 정도는 아무 때나 제가 웬만하면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시험 관련해서 뭔가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 질문할 것들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시험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